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B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근래에 가족을 잃고 힘든 취준생입니다. 큰일을 겪은 후 친척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소원해졌던 그분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너무 감사해서 자주 찾아뵙고 가족 모임에도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외로움 많이 타는 성격이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도 알기에 참견이 심해지시는 걸 참았습니다. 제 취업 문제에 대해 이렇게 해라 하시고 어떤 기술을 배우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적당하면 조카하고 할 말이 없으니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정도가 심한 게 문제입니다. 7시간 동안 이게 계속된 적도 있습니다. 기본이 2시간이고요. 했던 말씀을 자꾸 반복하십니다. 그분은 애정이 있어서 이런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오지랖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쓰던 가구를 저희 집에 보내준다 하셨는데 놓을 곳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래도 가구를 주겠다는 말씀은 계속되었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보시고는 놓을 만한 자리가 있는데 왜 안 받냐고 하시는데 그때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에게 더 이상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수긍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그분이 저희 가족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빠가 집에 초대를 하셨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분들을 따로 만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화나셨는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해 버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친척들 사이에서 저까지 약속도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 더 화가 납니다. 지금까지 아빠와 냉전 중이고요. 최근 경조사가 많기도 하고 다른 친척들하고는 잘 지내고 싶어요. 저는 단지 불편해서 그분과 거리를 두고 싶을 뿐이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원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많이 간소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례 절차가 원래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연대감이 생겨요. 사연자님도 가족 떠나보내면서 친척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연만으로 유추해보면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이실 가능성이 높고 또 취준생이시면 어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경우죠. 사연만 봐서는 외동이시거나 다른 형제가 멀리 살거나 이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기댈 데 없는 상황이신 건 맞을 거예요. 친척분들도 안쓰럽고 하니까 더 챙겨주시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이 자꾸 선을 넘으시는 거죠. 사연에서는 뭐 분이라고 했다가 분들이라고 했다가 뭐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부부가 아니실까 싶어요. 저는 사연 정리하면서 그냥 단수로 통일했어요. 이모나 고모, 삼촌 같은 분이 혼자서 그랬다가 만날 때는 부부가 같이 움직이거나 이런 모양새이기 쉽죠. 사연자님 입장에서 곤란한 건 그분들이 악의 없이 그런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씩 붙잡혀서 도망 안 가고 훈계를 들었겠죠. 근데 그분들 체력도 좋으시네요. 이런 상황이면 저와 비슷한 또래거나 뭐 그 이상이실 텐데 저는 편한 친구하고 주거니 받거니 수다 떠는 것도 2시간 넘어가면 힘들거든요. 목도 쉬고 좀 누워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훈계를 하신 건데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정도를 모르시는 분들인 건 확실해요. 사람이 누군가가 걱정되거나 애정이 있으면 개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민폐가 아니게 되려면 2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개입을 원할 때만 한다. 2번째는 일절만 한다.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해도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척분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구를 받으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만나서 길게 훈계 듣는 것도 이미 사연자님이 돌려 그만하시라고 의사표현했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참 많이 봤거든요. 이럴 땐 그냥 어른 말 듣는 거야. 싫다고 하는데 뭘 강요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게 너는 어차피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은 무조건 들어라. 이게 너한테 좋을 거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동도 아니고 성인한테 합리적으로 납득을 시켜야지 어른 말이라고 무조건 들어라? 이러는 게 어딨어요. 설마 정말 그 어른이 제안하는 게 맞다고 해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정보를 알려주고 제안하는 것까지예요. 원하지 않는데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두 번째 원칙도 어겼죠. 1절만 해야 하는데 2절, 3절, 4절, 5절.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연자님도 나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지 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좋은 어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최소 2시간, 길게는 7시간까지. 나이 많은 어른하고 젊은이 사이에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겠어요. 이 정도 시간이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힘 수준인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 무슨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바로 됐다. 너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사실 어떤 말을 그 사람한테 딱 한 번만 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말을 했다는 걸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말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도 리마인드 차원에서 더 말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들어주자. 이것도 소통 방법으로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만 더 같은 말 해도 네, 그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미 뒷내용 알고 있으니까 더 말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정말 순수하게 전에 말한 적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소통에서 맥을 끊어서 은근히 기분 상하게 하는 화법이에요. 사실 그렇게 매번 같은 말 하는 거 지적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했던 말 또 하시거든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도 그래요. 이게 사람이 확인 욕구가 있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누가 했던 말 또 해도 그냥 처음 들은 것처럼 들어요. 근데 뭔가 설명이 필요한 일이어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이런 일이면 전에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단계부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야기고요.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1절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되도록 말을 아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관용으로 참고 넘어갈 정도까지 선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인생에 개입할 때 지켜야 할 2가지 원칙. 그 사람 의사, 1절만 하는 거. 이걸 좀 느슨하게 만드는 예외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경제적 도움. 더 직설적으로는 돈이에요. 만약 친척 어른이 어른 말 들어 이러면서 취준하면서 용돈 하라고 100만 원을 이렇게 쥐어줘요. 이러면 진정성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 말 끝나고 나면 꼭 적지 않은 격려감을 주신다. 이러면 진정성을 느끼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횟수가 훨씬 늘어나죠. 이게 사람이 꼭 속물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금씩 잘라서 그걸 돈으로 바꿔요. 그게 근로라는 거잖아요. 그 소중한 걸 주는데 진심 맞죠? 수백억 있는 사람들 돈 많으니까 막 쓸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돈의 성격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더 명분이 있는 일, 마음이 가는 일에만 돈을 써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짚히는 게 있어서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댓글에서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 돈은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연자님이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식사 대접도 하고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잔소리 듣는 고문 당하면서 취준생으로 알바하며 번 돈도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이건 그분이 단순히 이타적이지만 눈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지랖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요, 통제 욕구, 자기 효능감을 충족받아요. 어리고 가족 잃은 조카를 내가 돌봐주고 있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있어,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요. 이 아이가 내 조언을 따르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통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인생을 통제하려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실천해서 결과물을 내는 인생을 못 살고 있어, 내 마음대로 된 게 인생에서 하나도 없어, 이러면 사람 심리는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을 막 찾게 돼요. 조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연약해, 도움이 필요해, 따뜻한 말 해주고 옆에 있어주니까 너무 고마워해, 이러면 이 조카가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경직화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동을 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했어,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처한 입장이 너무 달라졌죠. 그 사람의 경험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 그걸 인정 못하고 자기 인식 안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만 상대방한테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두엽 운동이 덜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두엽은 사람의 인격이나 사고가 다 일어나는 영역인데요. 40대가 지나면 점점 이 부분에 노화가 일어나서 사고가 경직돼요. 근데 자꾸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요, 이런 노화가 더디게 온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사연자님을 힘들게 하는 그 친척분은 둘 중 하나거나 둘 다 해당되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지금 현명하게 잘하고 계신데 아버님이 도와주지 않으시죠? 사실 그 친척분이 더 나쁜 게 가족 잃고 서로 의지하고 있는 가족 사이도 갈라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연자님 생각대로 친척들하고 잘 지내는 거 좋고요. 그 친척분하고 약속 한번 어긋난 걸로 너무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분한테 밥 사고 하면서 돈 쓰지 마세요. 그분한테는 그게 내가 잘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던 행동을 더 하려고 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점점 정도가 심해졌던 것도 사연자님이 금전적, 심정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니까 그게 긍정적 강화로 이어진 것일 가능성도 크죠. 가족 경조사에서 만나시면 웃으면서 싹싹하게 인사하세요. 근데 1대1 만남은 하지 마시고요. 사실 거리를 둘 때는 내가 바빠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주말에 집으로 찾아온다고 하니까 환장할 일이죠. 근데 이건 지금까지의 일이고 앞으로는 오신다고 미리 연락 오면 밖에 나가세요. 문자 메시지로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 되죠. 섭섭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하면서 멀어질 수 있는 관계는 없어요. 대신 예의 바르게 하시면 돼요. 섭섭한 마음 표현하면서 죄책감을 유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말려들지 마시고 그냥 나 할 도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요. 세대 차이가 있을 때는 더하죠. 멀찍하게 거리를 둘 줄 아는 어른들이어야 오히려 아랫세대 사람들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건데 그 친척분은 그런 감각이 없는 분이죠. 지금까지 그분 오지랖에 상대해 드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훈계 들으면서 그분의 결핍을 채워준 것만으로도 사연자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사연자님한테는 본인한테 고통스러운 상호관계를 멀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버님하고 충돌하지 마세요. 지금 사연자님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겠거든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인과관계가 확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버님 관련된 거죠. 아버님은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자식에게 부정당했다는 거, 그거밖에 생각 못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잘잘못을 논하거나 왜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생각하거나 이런 게 도움이 안 돼요. 괜히 유족들끼리 사이 틀어져 봤자 사연자님한테만 상처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연자님이 편하려면 아버님한테도 감정적 거리를 두시는 게 나아요. 이게 뭐 남처럼 생각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욕심이나 공감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버리시라는 거예요. 가족은요. 힘들 때 우선순위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소울메이트를 바라면 안 되거든요. 사연자님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감정적인 기대를 더 내려놓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버님한테 화가 난다는 건 감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버님한테 사연자님이 먼저 사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화를 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사과하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수그러지면서 그때서야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생각할 상태가 될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떨어져요. 그거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아도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도엽이 힘을 못 써요. 자식이 약자냐? 왜 내가 사과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버님이 사연 보내셨으면 아버님 보고 먼저 사과하시라고 권했을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는 자존심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친척 때문에 직계가족 사이가 멀어지게 두는 건 그렇게 현명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연자님이 평소 아버님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예요. 착취적인 관계인 것 같으면 아마 빨리 독립부터 하시라고 권했을 거예요. 사연자님이 마음이 힘드셔서 그렇지 어떻게 처신하셔야 할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다 잘하셨어요. 앞으로 거리 두면서 본인 인생을 잘 지키시면 되고요. 대신 어떤 태도를 취하든 명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빠져서 건강이 안 좋아서 뭐가 됐든 명분을 만들어서 피하시고요. 예의를 갖추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 마음이 어서 편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책 선물은 어떨까요?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런히 추천해요. 어지러운 마음, 흔들리는 가치관, 나 자신이 미워지는 마음 모두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 걸어 놓을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